앞선 일부에서는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과 155조 원 장기 계약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AI 시대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누구도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는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내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다음에는 또 불황이 오겠지. 투자자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도 주가는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1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도 시장은 미래의 불황을 먼저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이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투자자들이 이제 메모리 산업은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이익을 벌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훨씬 높게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투자에서는 밸류에이션의 변화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연봉 1억 원을 버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내년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의 올해 연봉은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누구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까요? 당연히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안정적일수록 시장은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이크론 발표에서 장기 공급 계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기 계약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메모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기 민감주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인프라 기업이라는 평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AI 인프라는 앞으로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오픈 AI, 테슬라. 이 기업들이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GPU가 필요합니다. GPU를 사용하려면 HBM이 필요합니다. HBM을 만들려면 첨단 D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핵심 공급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입니다. 결국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세 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투자 둔화입니다. 현재 AI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가장 먼저 대규모 투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도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도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서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는 기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누가 더 빠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는지, 누가 엔비디아와 같은 핵심 고객의 인증을 먼저 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점유율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규모입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패키징 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업이 동시에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면 몇 년 뒤에는 공급 과잉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과거의 실패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과 2023년에 혹독한 불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작정 증설하는 전략은 훨씬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히려 고객과 계약을 먼저 맺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가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가 없으면 컴퓨터를 조금 늦게 만들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HBM이 부족하면 AI 서버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GPU가 있어도 메모리가 없으면 AI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먼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성급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장기 계약을 맺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메모리는 싸게 사는 부품이 아니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 자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가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AI 시대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기회를 잡게 될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반도체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AI 시대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큰 그림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강국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을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드럼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AI 시대 핵심인 HBM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모두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AI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의 역할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경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돈만 투자한다고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술력, 생산 노하우, 공정 기술, 고객 신뢰,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AI용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불량률을 낮춰야 하고 엄청난 발열을 해결해야 하며 GPU와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은 매우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 인증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I 투자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오픈 AI, 테슬라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GPU와 메모리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HBM 시장 점유율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D램을 많이 판매하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부가 가치 AI 메모리를 판매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메모리라도 AI용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이번 마이크론 발표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기 계약을 얼마나 확대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이 늘어난다는 것은 미래 매출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고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냉정함도 필요합니다. 지금 AI 산업은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빠르게 상승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대가 너무 커지면 작은 실망에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하는지, 기술 경쟁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마이크론 발표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고객들이 단순히 주문만 한 것이 아니라 테이크 오어 페이 테이크 오페이 형태의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계약은 고객이 물량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급, 기업의 매출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메모리 산업이 과거보다 더 안정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도체 불황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I 투자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PC와 스마트폰만 바라보던 메모리 산업과 지금의 AI, 메모리 산업은 같은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쉽게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표현보다 AI, 인프라 사이클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더 이상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범용 부품이 아니라 AI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 기업이 얼마나 많은 AI 고객을 확보하고 얼마나 많은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얼마나 빠르게 차세대 HBM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AI 혁명이 계속되는 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과거의 반도체 호황을 넘어 AI 시대의 핵심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AI, 반도체, 주식, 글로벌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누구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